이동하면서 혹은 밥 먹으면서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시사의 참견.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패널 이지민입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시사의 참견 파일럿 프로그램 뉴스 뒤집기로 돌아왔는데요. 한 주간 주요 신문사들이 주로 다루었던 뜨거운 이슈들을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도 홍혁재 아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혁재 아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조선일보, 중앙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총 4개의 신문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톱과 사설로 가장 많이 실렸는지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저희가 준비해온 내용을 토대로 지민하구님과 재밌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톱으로 가장 많이 나온 주제는 사설과 동일하게 의사 파업이었는데요. 지난 19일 수도권의 대형 병원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이 이어졌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겠다고 발표한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하며 집단 행동을 한 것인데요. 바로 다음 날부터 전공의들은 근무를 중단했고 병원에서는 의료 대란이 나타났습니다. 22일 오후 10시 기준 주요 94개 병원에서 80%에 육박하는 소속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의대 정원 방침이 이번 정부에서만 나타난 그런 정책은 아닌데요. 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 때도 있었고 이명박 정부 때도 의대 정원을 확대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그게 다 의료계의 반발로 무산이 됐었는데요. 그걸 의식했는지 정부도 이번엔 강력하게 나가는 중입니다. 2,000명 증원은 말 그대로 최소한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정부는 전공의들이 파업을 한 직후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 개시 명령에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의사 면허 정지를 내세웠으나 의료 공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는 보건의료 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위인 심각 단계로 상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하는 등 대응에 나섰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아닌 의료계의 집단 행동으로 재난 경보 단계를 최상으로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료계에서도 강경하게 대응하는 중입니다. 전공의 파업이 메인이기도 하지만 전공의 수련을 위해 수련병원으로 와야 할 인턴들이 임용 포기를 선언하면서 의료 공백을 메워줄 거라 예상했던 인력마저 없어지고 있고 이미 현장에서 현재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 전임의 4년차 레지던트들도 병원을 떠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교수들 또한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하면서도 일각에선 전공의들이 처벌받을 경우 함께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서울대 의대 교수들 사이에서는 겸직을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도 기사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규모가 되게 크잖아요. 실제로 저희 사담이지만 저희 할아버지도 제주도에서 내일 당장 26일에 원래 서울대 병원에서 수술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전화해 보니까 미뤄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게 정부와 의료계에 있는 다툼 속에서 일반 환자들이 되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물론 정부랑 의료계도 환자들이 제일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장기간 대립을 하고 있는지 지민 씨가 정부의 입장, 의료계의 입장을 조금씩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정부의 입장부터 살펴보면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있었고 반대로 의협 측에서는 수술을 하다 보면 적절한 보상이 더 필요할 텐데 이러한 보상이 없고 그리고 지역 의사가 더 많은 지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립을 하는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그저께 어제 이제 KBS에서 이제 의료계랑 이제 정부 측에서 토론하는 것을 봤는데 아무래도 저는 이건 사담이게 좀 의료계에서도 이제 필수 의료에 이제 인원이 안 가고 인기과에만 이제 그 지원이 쏠리는 현상을 과연 의대 정원 확대라는 단순한 그런 정책으로 해결을 할 수 있는가를 문제 삼고 있고 실제로도 그거 말고 더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또 말을 했더라고요. 토론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의견 차를 좁히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 네 개의 신문사에서는 이제 사설에서 어떻게 이번 사건을 바라보고 있나요? 이 신문사들은 공통적으로 의사 그리고 정부에 대한 비판과 함께 하루빨리 이들이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우선 중앙일보를 제외한 세 개의 신문사들이 파업한 의사들에 대해서 다소 강하게 비판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이들은 의사 파업에 대해 이러한 행동들이 의사들의 직역 이기주의와 특권 의식이 깔려 있다고 언급을 하면서 특히 한겨레의 경우 의사들의 주장이 억지 주장이라고 하거나 국민을 깔보는 막말 혹은 해괴한 논리라고 말하는 등 파업한 의사들에 대해서 4개의 신문사들보다 조금 더 직접적이고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엄정 대응 방침을 내놓고 복귀하라는 말에 의사단체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언급을 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겨레는 국민 생명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면서 내세우는 논리가 고작 이 정도냐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고 경향신문에서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파업을 하면서 의사들의 직업 선택권을 말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비해 적은 것을 언급을 하면서 의대 증원을 하는 많은 나라 중 유독 우리나라 의사들만이 의대 증원에 대해 집단 행동을 서슴지 않는다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조선일보에서는 의사가 부족한 현실은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알 것이고 지역, 필수 의료가 위기에 처했고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이상 일을 하고 토요일에도 문을 여는 의원들이 수두룩한데 그럼에도 증원에 반대하는 건 의사 부족으로 인한 환자와의 피해를 전제로 돈을 더 벌겠다는 발상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의사 파업은 의사들이 자본주의에 사로잡힌 행동이라는 식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의사들 그리고 정부 양측 모두 감정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양측이 가져야 할 태도를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기사를 보시면 정부는 의과, 소아과, 응급실 등 필수 의료 의사들에 대한 파격적 지원책과 함께 보험 등 형사 책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해야 하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의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에서는 4개의 신문사 중 유일하게 의사들을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지는 않았는데요. 중앙일보는 의료계 전체가 의대 증원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 아니고 다만 정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 압박하고 나선 것에 대한 반감이 커진 상황이라면서 이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식의 말과 함께 정부 그리고 의협이 각자 한 발짝씩 물러나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실적 대응을 찾아야 한다는 앞으로의 해결 방안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톱 기사도 그렇고 이제 사설을 봐도 되게 의견은 분분하지만 사실 이 의사 파업으로 인해서 환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그런 사실은 다 모두 이렇게 서술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저도 많은 기사를 보고도 했지만 당연히 의료계의 입장, 이제 정부 측의 입장 모두 상의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지금 이 의사 파업 사태로 인해 피해를 보는 환자들이 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 것 같고, 이 논의가 물론 속단되면 안 되고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돼야 되지만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의사 파업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지민하고 오늘 이야기 나누면서 어땠나요?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는 톱과 사설 모두 의사 파업을 주제로 한 기사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각 신문사들을 봤을 때 조금 더 그 신문사마다의 성격을 조금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더 재미있었던 것 같고 나름 오늘이 두 번째 촬영이라고 저번보다는 덜 긴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혁재하구님도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저는 이제 지민하고와는 다르게 되게 의사 파업이라는 되게 큰 주제로 얘기를 해서 되게 긴장을 많이 했고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차 환자들이 의료계 그리고 정부의 입장 차이가 되게 많겠지만은 빠르게 이제 전공의들을 복귀해서 최대한 이 환자들의 그런 뭐 수술이나 의료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다시 원상복구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시사의 참견 진행해 보았는데요. 여러분의 바쁜 일상 속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마쳐보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들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신경민, 홍송현, 홍혁재, 이지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